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5일이죠. 11월 5일 화요일 밤 10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뭘 좀 하다 보면 9시, 10시 사이에는 영상을 좀 찍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잠깐 꼼지락거리면 또 어느새 10시가 넘어가 버리네요. 오늘도 코스피 200, 이쪽은 일봉이고요. 이쪽은 60분봉 차트를 가지고 시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 뭐 별거 없습니다. 오늘도 뭐라고 중요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 어제 연장선상에서 이제 미국 대선이죠. 오늘 밤,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부터 대선이 되고, 얘네는 뭐 투표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개표하고 뭐 할 때 결과 나올 때까지 오래 걸리죠. 50개 주 결과들도 취합하고 뭐 그 주마다 또 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오려면 그래도 한 3일에서 한 열흘 정도는 뭐 좀 기다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깝깝하죠. 어쨌든 뭐 대선이 투표가 시작되었다. 네. 거의 시작될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고, 뭐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어제 오른 거는 이제 우리 시장은 이제 금투세 폐지에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아쉽지만 뭐 폐지하는데 그냥 동의하기로 했다. 동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런 거죠. 동의를 안 하면 다른 방법으로 딴짓할까봐 일단 폐기의 동의를 일단 해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렇게 올랐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외생변수에 의해서 오른 것들은 조심해야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 어떤 시장 참여자들이 만들어가는 차트가 아니고 외생변수에 의한 차트들은 조금 신뢰하기는 그렇다. 뭐 갈 수도 있겠지만 다시 내려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마침 미국 시장이 전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찔끔찔끔 다시 올라가면서 뭐 그러고는 있는데, 그래도 뭐 이 라인에서 반등할 만한 위치에서 반등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라인에 걸렸을 때 다시 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이 위치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뭐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할 때 뭐 누가 좋게 나오면 힐러리가 좀 좋게 나오면 올랐다가 트럼프가 좀 좋게 나오면 내렸다가 막 미국 시장이 그랬었죠. 거기에 따라 세계 시장도 이제 춤을 좀 췄었는데, 근데 요번 선거는 뭐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대선 따라서 뭐 시장이 출렁거리긴 하겠지만 뭐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할 때만큼 그렇게 출렁출렁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뭐 별로 출렁거리더라도 그 폭이 작을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생각, 작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기가 뭐 그렇게 좋지 않죠. 지금 바이든 집권기인데 미국 경기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미국 시장은 주식 시장은 쭉 올라와서 뭐 지금은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긴 하지만 주식시장이 올라갔다 그래서 미국 서민들의 삶이 좋아졌느냐? 그렇진 않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은 금리를 좀 내렸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금리를 올렸습니다. 금리를 올린다는 건,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린다는 거. 근래 몇십 년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올렸던 거죠. 이렇게 올리는 거는 내 이웃을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을 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 성장률 3% 정도면 미국은 호경기고요. GDP 3% 정도 성장하면 호경기고, 한 2% 정도만 성장해도 괜찮은데, 금리를 뭐 5%대까지도 올렸었죠. 네. 이거는 자기네 그것보다 좀 과도한 거고,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전 세계 자금이 이제 미국 쪽으로 빠져 들어갔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는 이제 금리를 조금 내렸습니다. 금리를 올려서 미국으로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가서 기업들은 좋고 금융자본들은 좋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물가도 같이 올라가니까 서민들은 별로 뭐 안 좋다, 좋지 않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후계자인 해리스 쪽은 그 여당의 그 도움을 좀 못 받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그 고정 지지층들이 있죠. 어느 나라든 보수층은 그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쪽에서 민주당 정권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한데 어차피 뭐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제대로 된 정책을 잘 써왔었느냐? 그렇진 않죠. 약간 마초적인 성향을 띠기 때문에 얘가 집권한다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양쪽에 제가 보기에는 순전히 개인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옛날에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붙었을 때보다는 그래도 트럼프를 한번 경험을 해봤고 했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시장이 누가 조금 우세한 것 같다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제 시장이 막 출렁출렁 거렸는데, 미국 시장은 모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지금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장은 그에 비해서는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을 것 같다. 누가 되든. 네. 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우리 시장은 뭐 그냥 상승률 세계 꼴찌 수준 계속 유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어쨌든 세계적인 빅 이벤트니까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죠. 그에 따라서 뭐 확실하게 어디로 간다 뭐 이런 얘기는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위치에서는 뭐 우리 늘 하던 거 하면 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OP를 보든지, 또 5포인트 단위로 또 이제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중요한 지지선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 동네 또는 5포인트 이런 데 오면은 다시 전략을 조금씩 수정해서 그때그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 시황에 대해서는 뭐 크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좀 옵션 차트도 이제 한번 볼 거고, 오늘은 그거 말고 이제 딴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누가 해외
선물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얼마 전에 나눴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고요. 뭐 여기서 지지를 못 받고 그저께는 잠깐 내려갔지만 어제는 뭐 금투세 폐지 얘기 나오면서 올라갔지만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것. 그리고 오늘은 다시 미국 시장 빠졌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아침에는 하락해서 시작했지만 뭐 슬금슬금 복구하고 있는 이런 와중 큰 변화도 아니고 아주 작은 변화 일으키면서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일봉은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깔짝 올랐다 또 내려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라인은 지켜주지 못하면 뚫리면 지키려면 이렇게 닿자마자 반등해야 됩니다. 만일에 이렇게 내려갔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 라인도 뚫릴 수가 있다. 뚫리면 다음은 이제 뭐 이런데. 뭐 일단은 여기 이런 데부터 봐야겠죠. 이런 데 보고 다음엔 이런 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내려간다는 얘기, 뭐 확정적으로 뭐 내려간다는 얘기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뭐 여기서부터라도 여기서 만들어 놓은 뭐 이런 바닥 여기라도 언젠가 돌파를 하면 갈 수는 있겠죠. 한 단계 더. 하지만 지금 좀 요원해 보이기는 합니다. 저기까지 뚫고 가려는 그 모습이 여기서 뭐 그렇게 제대로 나타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오리무중 뭐 그렇습니다. 선이 너무 많아서 조금 지저분해 보이죠. 이 라인은 지금 현재 의미는 없어졌고 뭐 그냥 놔둘까요? 놔두고 다음에 혹시나 그림이 아주 많이 지저분해질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옵션 차트입니다. 옵션 차트인데 11월물 355짜리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약간은 뭐 역 헤드앤숄더 비슷한 모양도 만들어 줬는데 중요한 건 뭐다? 돌파를 해야 그 다음에 뭐 여기 정도까지라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여기를 돌파를 해야. 내일 만일에 돌파를 하면 약간의 희망은 좀 가져볼 수 있겠다. 위쪽으로. 근데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뭔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풋옵션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또 얘도 여기를 돌파해야 되는 거고요. 그때까지는 조금 양쪽 다 양쪽 다 너무 진입하려고 애쓰지는 말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중에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그 6가지 패턴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지 어떤지 살펴보고 그런 게 안 나타난다 그러면 뭐 가더라도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가더라도 간다 했는데 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요런 데 좀 돌파해 주는 거 좀 기다려 보시고요. 이쪽은 여기이긴 한데 일단 여기 가까운 꼭지점 요거라도 먼저 돌파를 해줘야 그나마 여기라도 보고 이것도 돌파해준 그나마 제일 가까운 여기
여기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이런 데라도 그나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일들이 여기서도 안 일어났고 여기서도 이제 안 일어났죠.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적으로는 네, 저는 이런 모습들이 그래도 좀 나타났기 때문에 예, 가능성은 상승 쪽에 좀 더 있겠다. 콜 쪽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건 생각을 하면 그쪽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이런 돌파가 안 일어났으니까 만일에 넣고 싶다고 하면 금액을 줄여서 넣어야겠죠. 예, 여기서 요거 돌파할 것 같은데 오늘 더 올라가기 전에 여기 좀 넣는 게 어떨까 하면은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대신에 금액을 줄여야겠죠. 미리 선진입하게 되는 확인 안 하고 선진입하게 될 경우에는 하고 싶으면 하는데 예, 조금만 넣자 이런 겁니다. 위클리 옵션은 이제 목요일물이고요. 이쪽은 이제 목요일물인데 뭔가 잘 만들어 가는 것 같이 보이지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패턴은 나타나진 않았죠. 단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그나마 수평대는 아니지만 약간 사선으로 위쪽이지만 그나마 이런 모습을 해줬기 때문에 약간 이쪽에 기대는 조금 더 하고 있다. 그러니까 11월물로 보게 되면은 여기는 좀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조금 있겠다. 이 정도 보고 조금만 미리 조금 넣어놨다. 이런 정도. 그렇게 하나 종가 베팅을 하나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종가 베팅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만일에 1.0짜리를 여기서 종가 베팅을 했다. 근데 나는 이게 조금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그러면 해지하는 애를 더 싼 걸로 해야겠죠. 네, 1.0보다 더 싼 녀석으로 해지를 해야 되겠죠. 얘는 더 비싸죠. 그러니까 얘한테 2를 투자를 했다면 해지용으로 들어가는 건 한 0.7이나 0.6 정도, 그 정도 가격이 되는 놈을 찾아서 해지를 하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비율 조정만 조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어떤 패턴은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비슷하게 요런 모습 정도는 한번 나와줬으니까 여기서 조금은 넣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넣는 것보다는 돌파를 한 다음에 넣는 게 오히려 안정성이 조금 더 클 수 있다. 기대하는 값은 대략 여기 정도를 1차 목표로 보고 그 다음에는 그 위에 조금 더, 그러니까 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1.6, 한 2.0대까지 물론 여기 이 근처에서는 이익 실현 해야겠죠. 일부 이익 실현하고 대부분 하든지 좀 남겨서 저기까지 가는지 체크해 보는 거. 그런 겁니다. 얘가 갈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기 돌파도 못하고 여기서 다시 왔다 갔다 하다가 해외 시장 안 좋아가지고 또 빠지면 답 없는 거죠. 날아가는 거죠. 네.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황은. 그냥 이것저것 마음에 안 들면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 종가 대비 또는 시가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만 기대하는 그런 매매를 당분간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장중에 우리가 다뤘던 그 패턴들이 나오면 장중에 추가로 하면 되겠죠. 그 전까지는 그냥 가볍게 종가 베팅 또는 시가 베팅 정도로 해서, 또는 이런 라인, 이런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 라인에서 뭔가를 하면 될 겁니다. 이 라인. 네, 그래서 오늘은 시황하고 옵션 차트는 이 정도만 보고요. 오늘은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항생지수인데요. 예, 홍콩이죠. 홍콩 지수나 상해 중국 지수나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왜 뜬금없이 왜 항생지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어차피 차트니까. 이제 제 아는 지인하고 통화를 하던 중에 이 항생 선물을 하셨다고 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으니까 이제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서, 그래서 이제 딴 나라 것도 하시고, 뭐 다른 선물, 원유나 뭐 구리 뭐 이런 것도 하시는 그런 분인데, 되게 아까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항생 여기인데, 그분은 이제 차트는 그냥 대충 보시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무슨 얘기가 조금 나와서, 뉴스가 조금 정보가 조금 있어서 국가에서 이제 국경절 전에 한번 올릴 것 같다. 정책적으로 뭔가 좀 풀 것 같다, 자금을. 그런 뉴스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넣었는데, 이 자리에 여기서 저항받고 떨어지는 거는 생각도 안 하셨죠, 그분은.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와서, 오늘 음봉이네, 오늘 사면 좋겠다 해서 여기서 집어 넣었답니다. 여기서 집어 넣었는데, 저 같으면은 조금 기다렸을 겁니다. 이렇게 보고 걸렸으니까 여기를 다시 이렇게 돌파하면, 네, 들어갔을지 모르겠는데, 음봉에서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분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집어 넣으셨죠.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됐습니다. 이야, 잘했네. 며칠 갖고 있자. 그러고 쭉 갖고 가셨죠. 어이구, 막 올라가죠. 예, 막 올라가서. 그래서 더 올라갈 걸 생각하고 2만 한 6천까지는 올라가겠다. 그냥 본인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야, 이렇게 되면 2만 6천까지는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계산을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 아니면 뭐 커뮤니티에서 주고받는 얘기들이 한 2만 6천까지는 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계속 갖고 있었답니다. 계속.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날도 갖고 있었고, 계속 갖고 계셨죠. 그러는 와중에 10배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한 7배, 6배 이 정도는 벌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거래를 안 해봐서. 네, 그래서 26,000까지 가져가려고 계속 갔는데, 예, 좋죠.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두드려 맞았죠. 여기서부터 이날 사서, 요날 사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날 이제 장대 음봉을 이렇게 두드려 맞은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정리를 그러면 하든지, 정리를 안 하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리는 안 했다.
왜 안 했냐? 올라갈 것 같아서. 26,000까지는 갈 것 같으니까.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 봤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는. 뭐 올라가면 좋겠지만. 예.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렇게 벌은 게 뭐 7배 정도? 예, 10배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8배, 7배 정도 벌었던 것 같은데 예. 7배면은 뭐 선물이니까 예, 억 단위는 넘어가죠. 네. 근데 이런 날 하루가 생겼는데 그 다음에 계속 못 팔고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그래도 요 정도 위치까지 되니까 아 이건 오늘 거고 그 얘기 나눌 때는 이제 요런 동네 예. 이 정도까지 되니까 뭐 굳이 뭐 손해를 본 건 아니니까 예, 이익 상태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게 아니고 이런 데서 이제 또 들어간 거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지금은 예, 또이또이 아니면 약간 마이너스 상태. 요때까지는 그랬습니다. 뭐 오늘 그래도 얘네 좀 올라섰으니까 네, 좀 좋았겠죠. 네, 이 결과를 떠나서 제가 드린 조언은 뭐였냐면은요. 제가 드린 조언은 차트 좀 크게 보셔라. 크게 보셔라. 물론 다시 돌아서 여기서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올라와서 어느 저항대에 도달을 했으면 여기서는 그래도 이익 실현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좀 남겨서 반 정도는 최소한 팔아야 될 거 아니냐. 중요한 건 내가 선물을 몇 개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계좌에 현금이 얼마가 쌓이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차트 좀 보셔라. 예. 그렇죠. 여기 계속 걸렸죠. 이 동네에서 계속 걸려 있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그 동네가. 그러면 이번에 갈 때도 뭐, 뭐 빠졌다가 여기서 다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한번 왔으면 어느 정도는 빼야 될 거 아니냐. 최소한 그랬으면 반만 정리했어도 투자금 대비해서 3배에서 4배 정도의 수익은 챙겨 놓을 수가 있었죠. 전체적으로 7, 8배 정도 되니까 반 정도만 판다 그래도 3배에서 4배 정도의 수익은 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본인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 26,000이라는 이 숫자에 꽂혀가지고 예, 여기까지 그냥 기다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보시면 뭐 어떤 이유에서건 간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저건 좀 일봉이니까 좀 큰 거죠. 뭐 우리도 뭐 비슷하죠. 뭐 이런데 여기서부터 여기 찍고 올라왔는데 또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서 찍고 올라왔는데 직전 고점 이런데 혹은 요런데 여기쯤 오면은 예,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면 좀 아깝겠지요. 여기서 정리한 게. 하지만 이런 순간에는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을 했으면
좀 현금화를 좀 시키시라. 네. 나중에 봤을 땐, 여기 와서 봤을 때는, 아유, 여기서 괜히 팔았네. 괜히 쫄아가지고 괜히 팔았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 이런 구간에서는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예,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것들은, 예, 적당한 타이밍이 오면, 적당한 위치에 오면, 네, 그런 것들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일단 여기서 현금을 확보해 놓으면요. 이렇게 쭉 내려가면 이럴 때는 좀 모르겠죠.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돌아서서 조금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서 조금 더 사면 되겠죠. 예. 이렇게 돌아서는 게 좀 보일 때. 그러면 여기까지 기대할 수도 있고, 예, 여기까지 이거 돌파하면 더 가겠지 하고 조금 더 기다릴 수도 있겠죠. 네. 요 라인, 네. 요 라인 돌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오더라도 딱 여기까지 오는 거죠. 네. 지금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네요. 몰랐는데. 예,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리가 이 자리네요. 350자리입니다. 350.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래도 앞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선물 몇 개, 옵션 몇 개, 주식 몇 주. 이런 걸 나는 갖고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내 계좌에 현금을 얼마나 쌓아놓고 있어. 이게 중요하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 결국엔 목표는 이제 돈을 버는 게 목표죠. 돈을 버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기 전까지는 현금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네. 정리해서 계속 계좌로 집어넣어야죠. 그래야 여기서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빼서 쓰든지 아니면 뭐, 요런 순간에 조금 더 다시 여기서 좀 더 사든지 또 이런 순간에 또 조금 사든지 이런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예. 물론 나중에 이렇게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예, 속만 쓰린 걸로 생각하고 버텼으면 더 버텨서 더 좋은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이 구간에서는 어땠겠습니까? 여기서 샀는데 수익이 반 토막 반도 더 수익이 줄었죠. 그러면서 더 내려가면 이렇게 될까봐 여기까지 참고 참다가 여기서 홀랑 이제 다 팔아버리는 거죠. 아이 그만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일에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으면 여기선 여유가 좀 생기겠죠. 심리적인. 이렇게 될까봐 이렇게 되더라도 여기서 한 거 있으니까 나중에 더 내려가서 이 밑에서 요 근처 오면은 좀 더 조금 사보지 뭐 이런 여유를 부릴 수가 있는데 그냥 오롯이 다 갖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이 불안감과 여기서 내려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 같은 이런 불안감과 계속 싸우면서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받다가 결국엔 요 근처 여기쯤 와서 그냥 홀랑 다 팔아버리겠죠.
그리고 나서 보면 주식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예, 그래서 적당히 팔고 적당한 위치에서 조금 적당한 이익을 내고 팔고 그걸 현금화해서 갖고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하다. 그런 말씀 드리기 위해서 제 지인과의 얘기를 조금 나눠봤습니다. 26,00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죠. 그 어떤 뭐 커뮤니티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중국 정부나 뭐 이런 데서 나온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의 믿을 만한 소식통 또는 증권가에 떠도는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예. 그렇더라도 예, 그걸 믿고 따른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이런 위치들에서는 네, 좀 빼고 충분한 수익을 빼고 나서 그 다음에 예, 남은 거 가지고 기다려 보자. 그러면 이렇게 돼도 이렇게 빠져도 여유가 있다. 아, 이거 내려오다가 횡보하니까 다시 올라갈 수도 있을 거야. 기다릴 수가 있다. 떨어지면 할 수 없지 뭐. 예, 여기까지 내가 여기서 샀으니까 여기까지 오면 뭐 본전이 아니구나. 이미 나 여기서 수익을 냈으니까 수익 낸 거 예, 회수를 했으니까 뭐 그냥 버릴까?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알아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놔둘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여유를 확보하시려면 번 다음에는 수익 챙겨놓고 예, 기다리더라도 수익부터 먼저 챙겨놓고 기다리자. 이런 말씀 드리기 위해서 오늘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앞에 뭔가 있으면 기준대가 있으면 요 동네에서는 네,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 뭐 앞으로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안에서 여기서 벌써 한 달 넘게 이렇게 갇혀 있고 속 터지고 추가로 또 진입해서 해놓은 것도 있는데 이 녀석이 오늘 같은 날은 올라갔으니까 다행이지만 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심장이 철렁하죠. 이 시점 이후로 마이너스인데 네, 그래서 뭐 그 심리적인 여유를 좀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 시장 대비해서 뭐 이런 거 우리 시장 대비해서 한번 비교도 해봤습니다. 당연히 언젠가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도 여기서 한 번은 팔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봐서 다음 진입 만일에 이렇게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다면 다음 진입은 다음번 추세선에 닿을 때는 한번 진입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계좌에 돈이 없으면 예, 시도를 할 수가 없지요. 네, 오늘은 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불안정한 시장이고 약간은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은 들지만 아직 확신은 없는 관계로 하려면 예, 약간만 상승 우세 쪽으로 예, 콜을 조금 더 사놓는 그런 정도로만 가볍게 넣어놓고 조금 더 지켜보자. 우리가 아는 확실한 그림이 나올 때까지는 예, 살살 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